시작하시죠. 그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그 3, 4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였다? 일단 무조건 1차식 곱하기 2차 또는 2차 곱하기 2차 라는 형태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만의 고유한 해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수분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 거지 3차 방정식을 통짜로 4차 방정식을 통짜로 푸는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합니다. 그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뭘 이용하는 거죠?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까지는 당연히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빠르게 하는 게 더 장점이지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걸 구분하는 게 더 헷갈려요. 제가 어떻게 멈추게 하지?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서프라이즈를 뭔가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뭐다?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특히나 3차 방정식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한 번은 꼭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 이유 자체가 사실 3차 방정식의 그래프 자체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2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다르게 3차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아까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 X축과의 교점이 하나 혹은 셋 혹은 둘이라는 중근 혹은 둘이라는 중근 이런 식으로 혹은 하나 어쨌든 반드시 무조건 하나는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두 번째, 그 외에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필수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안 하고 넘어갔었고요. 없으면 공통 부분을 강제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필수 예제 어디니? 필수 예제 그 2번 내용도 이번에 2번 내용까지 제가 아마 하고 마무리를 했었던가요? 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보기차식 두 번째 이 공통 부분 치환과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형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하듯이 보기차식의 해를 똑같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 충분히 연습이 됐다면 얘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보기차식에서 제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죠? 치환 좀 그만하세요. 반드시 언제나 치환을 하지 마라는 아니지만 식이 간단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치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얘는 아니다. 적어도 보기차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기차식 외에 그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상반 어떤 애를 이제 기준으로 어떻게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상반방정식이 기본적으로는 4차식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가끔 드물게 3차식에서 나오기도 해요.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3차식 같은 경우에서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 이런 식으로 가끔 나와요. 근데 얘는 3만만 원씩으로 취급 안 하고 그냥 문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3만만 원씩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FM, 정석적인 방법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거 나연이 빼고 다 알죠? 나연이도 나연이도 상만 방정식이 아니라 요렇게 생겨먹은 애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x제곱으로 앞으로 꺼내서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분수꼴로 만들어서 정리한 다음에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풀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누구를? 필수 예제 4번을요. 물 있잖아.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숨을 참아보렴? 그거 되게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딸꾹질 되게 빠르게 멈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을 다 뱉고 참으세요. 그 다음에 숨을 이렇게 폐가 찢어지기 직전까지 숨을 먹은 상태로 입으로 한 3입 정도 더 집어넣고 참으세요. 이게 횡격막 경련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숨을 다 내뱉은 상태에서 숨을 참으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딸꾹질이 멈추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참으면 여기 횡격막이 스트레칭 되면서 근육된 근육이잖아요. 막이라고 하는 게 그게 조금 풀려요. 그런 두 가지 의미로서 그걸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진짜 심지어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숨을 다 내뱉고 나서 숨을 참으면 공기가 모자라서 어쨌든 죽기 싫어서라도 멈출걸요. 그게 인체의 심리. 참고로 코 막혀서 질식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코 막히면 반드시 한쪽은 뚫려요. 코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 숨 참고 이게 내리는 거였나 올리는 거였나 이러고서 있으면은 코가 반드시 하나가 뚫려요. 살기 위해서. 자, 4번 가겠습니다. 일단 6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마이너스 38x 왜 이렇게 숫자가 더러워요. 플러스 5x 더하기 6은 0이라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정석풀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제곱으로 나눠. 왜? 나눌 수 있는 건 뭐야? 등호니까. 등호가 없을 때는 제곱으로 묶고 그 다음에 등호가 있을 때는 제곱으로 나눠가 가능하죠. 그러면 6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6 차수가 비슷한 애를 한 군데에다가 정리해가면서 식을 써보시죠.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는 6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8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계속 가시면 6 곱하기 x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얼마? 10이니까 50인가요? 정리 어떻게 되나요? 6, 10, 5, 10, 10. 그죠? 됐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에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0 곱하기 2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식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서 다시 여기에다가 x를 곱해주신다면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3이라는 식과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죠. 오, 일부러 이런 숫자를 맞췄군요. 3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런 값이 되면서 x의 값은 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2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서 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게 정석적인 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가 6이라서 조금 풀기가 까다롭게 조금 귀찮기는 한데요. 그래서 나는 이걸 풀기에 앞서 먼저 식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을 방금 전에 이게 대칭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알파라는 해가 하나 있다면 반드시 다른 하나의 근은 알파분의 1이라는 해를 가질 거야. 그죠? 4차 방정식이니까 만약에 베타라는 해가 있다면 반드시 베타분의 1이라는 해를 가질 거야. 그러면 원래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 요렇게 따로따로 구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구했을 때도 답 봤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뭐 2하고 2분의 1 뭐 요렇게 답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요렇게 둘둘 묶어보죠. 둘둘 묶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식을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 식을 바꿔볼게요. 자, x 4제곱 더하기 6분의 5x 세제곱 더 마이너스 3분의 19x 제곱 더하기 6분의 5x 더하기 1은 이라는 식을 이 둘 사이에 합은 새로운 문자로 곱은 1로 정의할 수 있죠. 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곱은 항상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x 더하기 a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가능하죠? 이렇게 둘둘 묶으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방법이 이거였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x제곱 플러스 뭐 cx 더하기 1이 있다고 하면 라고 하면서 내가 되게 생각 없이 너네들한테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빵 적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생각해서. 그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개수 비교. 몇 차? 3차항. 3차항 개수가 뭔데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얼만데? 6분의 5. 그 다음 2차항 1 AB 1 A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분의 19.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구해버리시면 되긴 하거든요. 식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냐? 그 AB라는 값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분의 25가 나올 거고 이번엔 이거 무슨 식이니? 연립방정식 중에서 대칭식이죠. 아니 여러분 아니 아가들 x 더하기 y가
4고 xy가 3이라면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풀 수 있잖아. 기억 안 나냐? 뭐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었다는 이게 대칭식이었어요. 이런 게 있단다? 예. 상반방정식 말고 대칭식이라고 해요. 이 사이에 문자를 바꿔서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 그러면은 이 식 두 개를 정리해서 대칭식으로 적어주신다면은 t제곱 마이너스 6분의 5t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5는 0을 만족하는 그냥 a랑 b를 찾자고요. 그럼 식 뭐예요? 6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0은 0이라는 식 나오죠? a가 얼마고 b가 얼마입니까?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그 문자 그대로 나오죠. 이게 얼마였어요? 2하고 3이었나? 그 다음에 여기가 10하고 5였죠? 이번엔 마이너스로 나왔네요? 아, 제가 부호를 중간에 바꿔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a의 값이 얼마가 나오거나 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거나 아니면 3분의 10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t가.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그대로 식이 바뀌어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3분의 10x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아까랑 동일한 식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어떤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익숙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한데요. 복잡하고요. 이게 좀 더 사실은 이건 좀 특이한 경우라서 식이 좀 그지 같아졌는데 실질적으로 191번 같은 경우에 확인 체크 문제 밑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게 훨씬 빨라요. 내가 칠판에다 글씨 써도 너네보다 빠를걸요? 이거 쓰면? 아마도?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이게 자, 191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본다면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라는 식에서 a 더하기 b가 얼마고? 8이고 ab 플러스 2가 얼마고? 17이고 그래서 ab가 얼마라서? 15라서 3, 5 나오네요. x제곱 3x x제곱 5x 인수분해 끝. 그죠? 만약에 아까 저걸 정석대로 풀다고 하면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될 거예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5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제일 빠르게 하는 게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5는 0이라는 식이 나와서 그래서 x 더하기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아니에요. 단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3번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만약에 한근이 알파이면 그거와 관련된 반드시 뭘 가진다?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가진다. 이게 상반방정식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디냐? 저 뒤에 근거계수가 뒤에 나오는군요.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주어졌으니까 무조건 대입해서 다른 한글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A 값을 먼저 구하고 그 A 값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이 주어졌으면 일단 대입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3차식 같은 경우는 3차식 고유한 방법에 이 중근을 푸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누어서 그럼 중근을 가질 경우가 어떤 거야? 얘가 중근이 되거나 아니면 이 1차식의 값을 얘가 가지고 있거나 직접 한번 볼게요. 지금 7번에서 x세제곱 더하기 2p-1 x 플러스 2p는요. 반드시 한번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식 자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일 때? 얘가 중근일 때, 즉 판별식이 0일 때 쓰시면 1 마이너스 8p가 0이라서 p의 값이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대입했을 때 성립할 수도 있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여기서도 나온다고 한다면 또 p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 주신다면 1 플러스 1 더하기 2p가 0이니까 p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값의 합을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194번, 확 밑에 있는 195번 허근을 가질 때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196번 모두 실수가 되도록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3차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차수를 내려서 2차식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합니다. 필수예제 8번은 너네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따로 뭐 진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음해가 문제가 너무 좋아. 자, 오늘의 목표는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단 인수분해,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자체는 이렇게 됐습니다. 해를 구하는 과정 말고 그럼 그 식을 이용하는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나오는 것들은 이번에는 좀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 근의 공식에서의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식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의 합과 그 식 세우기 부분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뭔 말인지 기억나요? 눈이 이러고 있는데 다들 눈이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만화 눈 이거 이건가?
초점 잃은 눈. 초점 잃은 사각형 눈 모양인데, 지금 다들. 자, 얘기했었잖아요. 그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판별식?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 수 있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저기 어디서 두근이 주어졌을 때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는 식 그대로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또 써먹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저 식의 작성이랑 같이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된다. 만약에 세근이 어떠한 3차 방정식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근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다 됐을 때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 형태로 나오게 될 거라 계수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최고차항의 계수 3차의 계수를 a라고 한다면 식 자체를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 될 거고 이 식을 전개해 보신다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제곱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이런 식을 이룬다고 한다면 요렇게 생겨먹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된 애를 다시 풀면 요런 모양이 될 테니 결국엔 x의 저 보라색 빨리 써서 없애야 되는데 택배가 내 5,000원을 까먹었어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x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는 0이라는 식과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단순한 게 아니라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게 좀 머릿속에 좀 단단하게 좀 넣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세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보통 얘기하죠. 두 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값이 얼마? a분의 c.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d. 지금 부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라. 꼭 기억해라.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지만 거기서 써먹어요. 자, 마뿔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마뿔이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곱은 a분의 c. 그러면 4차 방정식에서
네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네 근끼리 두 근의 곱의 합이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d. 네 근의 곱은 a분의 2. 이런 식으로 마뿔 진행이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지나가더라도 기억해야 될 거. N차 방정식에서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근의 합은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무조건. 그다음에 모든 근의 곱은 뭡니까? a분의 상수항인데요. 이게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3차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고요. 2차식 같은 경우는 플러스였어요. 4차식 같은 경우는 또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마이너스 1에 n제곱 가면 되겠다.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분의 상수항. 이게 이제 모든 근의 곱이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은, 문제 푸시는 데 있어서 근과 계수와의 그 계수 비교할 때 생각보다 편하게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165페이지에 대한 내용.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저렇게 된대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3차 방정식이라는 것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만의 고유한 풀이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혈렉은 또한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도 혈렉은의 성질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입니다. 어디에서? 그 166페이지에 있는 내용.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결국에 혈렉은이라는 거의 성질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수의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게 맞지 않는다면 혈렉은 성질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예제 9번.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서 9번은 3번. 꼭 9번은 3번 질문하더라. 이젠 질문 안 하려나? 필수예제 9번은 3번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싸그리 싹 다 전개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그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알파가 아니죠. a 곱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거 아니면 a 제곱 곱하기 b 더하기 c 또는 뭐 ab 곱하기 a 더하기 b 라는 세트 여기 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2의 abc를 더하면 더하기 얼마를 3의 abc를 더하면 뭐 이거 있죠.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사실은 뭐 하면 되냐? 바꾸실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니까? 3이니까 저거 3 베타 3 감마 3 알파 3 베타라는 식으로 바꿔서 푸셔도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보이세요? 2번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디밖에 없는 식? 그 고유한 그거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라는 거에밖에 없는 식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 보이면 통분하시면 되고요. 그럼 쭉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10번의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평행이동으로 풀어볼까요?
평행이동으로 푸는 게 사실은 식이 좀 더 거지 같을 것 같기는 해요. 10번에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 마이너스 2 곱하기 x-1 마이너스 1인가요? 이거 정리하면 되나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군요. 그럼 이거 플러스 7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3? 맞나요? 나 이거 뭐 한 거예요?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게 2차 방정식에서 평행이동했을 때랑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저번에 한번 알려주려다가 됐어 그냥 이게 더 복잡하지? 라고 하고 넘어갔다 썼던 게 뭐였냐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식이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1이라는 점과 베타 더하기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엔 결국엔 이거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식에다가 대입할 때 1만큼 대입하면 뒤에 1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그 x-1이라는 식으로 구해주시면 그게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는 그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에서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즉 모든 값에다가 1을 더해준, 즉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1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니까 그 x-1, x-1, x-1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온다도 가능하다고요.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자, 합의 보고 두근의 곱이 보고 세곱이 뭔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합이 뭔데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죠. 두근의 곱의 합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죠.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베타 감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다 구하셔서 다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마 그래도 이렇게 안 하겠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켈레근의 성질도 너무 간단하니까 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난 오메가가 제일 좋더라. 오메가가 제일 좋더라가 진짜 그 변태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정말 진심으로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등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연습하기 가장 좋은 문제가 오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복수수라고 하는 그 오메가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오메가와 관련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둘리같이 혀를 내밀고 계세요? 순간 둘린 줄. 아니에요. 난 왜 성향이 S라고 나오는데 왜 T가 이렇게 N 같지? N이 그거 아닌가? 상상 지금 나는 보면은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보면 N에 가까운데 왜 S라고 뜨지? 사고를 생각했을 때
아니 방금 전에 나는 저 혓바닥을 보면서 둘리를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했거든요. 혀씨 보면서 말 되게 잘한다 둘리. 둘리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대충. 둘리라는 캐릭터를 잘 보시면 그 대화를 하는 동안 혓바닥이 안 들어가거든요. 혀씨 보면서 말 되게 잘한다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가지고 이런데 S라고 나오길래 신기해서. 자, 여러분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X세제곱이 1일 때의 의허근 과 다른 버전으로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한 허근이 있습니다. 자,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자 실근을 제끼고 나머지를 인수분해하시면 여기 나오는 거에 허근, 얘가 허근을 가질 테니까 얘가 허근 한 오메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왜? 세제곱의 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왜? 이 제곱식에 대한, 2차식에 대한 근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에요. 왜? 혈례근이 성립하거든요.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된다면 다른 하나의 근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두 근의 곱은 1이죠. 자,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조합합니다. 세부적인 조합 방법으로 따져서 정말 자잘자잘하게 다 따지면 거의 한 10몇 개 정도 나오고요. 개념 원리였나 정석이었나 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 같은 1을 가지네요. 같은 1을 가지니까 오메가 바가 오메가 세제곱과 같아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이죠. 그런데 오메가 제곱이라는 애는 오메가 분의 1이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막 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세제곱하면 1 나온다며. 오메가 바도 1이라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결국엔 내가 알려주는 거를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받아 쓰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니들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건 연습입니다. 경험치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다양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대표적인 거 1번에 대한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두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가 1이다. 세 번째 오메가 제곱 왜 똑같은 걸 적어놨냐? 오 소름. 저기 얘네에다가 요거까지 적었네요. 뭐 이렇게 똑같냐? 근데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서 이거 오메가 분의 1로 쓸 수 있고 또는 막 이런 식으로 또는 오메가 바라고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또 다른 오메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되게 유명한 오메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해를 구해보신다면 그 x라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나옵니다. 되게 유명해요. 모양까지 기억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x세제곱이 글씨가 왜 이래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동일하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값이 1 나오고요. 오메가 바가 1 나와요. 조금 달라지죠. 조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x라는 값은 2분의 1 뿔마 루트 3i 나옵니다. 아까 그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죠.
나 아까 한 20분 잤잖아. 뭘 또 자고 있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했게? 그럼 대답 못 하더라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라고 하시던데 보통.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자, 세제곱은 1의 한 학원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0인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2번은 너무 빨라요? 그거 왜 0이에요? 세제곱은 1이라며. 그러면 저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세트로 얘를 가져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얘도 분명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값은 0이 나와야겠네요. 이거 두 개는 세트로, 요 두 개를 세트로 반드시 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식 정리해보시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죠. 거기 있는 식을 그대로 정리해보면. 근데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값이 0이고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값이 0이니까 답은 1이네요.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3번에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분의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것과 오메가 더하기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입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혹은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오메가 바 쓸 수 있다. 그죠? 그럼 이 식 오메가 더하기 1분의 5 오메가 바라고 식 쓸 수 있을까요? W 같이 생겼잖아. 오메가. 가능합니까? 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잖아? 그잖아. 그래서 그럼 또 바꿔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5 오메가 바가 되겠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면 너네들은 경험치 한참 더 쌓아야 되는 거고. 그냥 보면 보는 대로 재밌지 않냐? 난 이게 제일 재밌던디. 이거 수업할 때랑 산술기하 수업할 때가 되게 재밌어요. 자, 진도가 끝났네. 저기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어우, 야, 문제가 너무 없다. 문제가 너무 없는데. 쌤비 73페이지에 있는 48번까지 더 나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다음 개념센
아니, 개념 원리. 174페이지까지요. 문제가 너무 적은데. 문제가 너무 적잖아. 넌 날 없었냐? 그래? 그럼 계속 없으면 안 돼? 왜? 제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나한테 지금 가혹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그럼 가혹한 게 뭔지를 보여줘야겠다, 그지? 아니에요. 제가 가혹이라는 거를 보여드릴 때는 보통 어떻게 시키냐면, 여러분들 그 통계값도 문제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나간 거랑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통계, 평균 대표가 3%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해오고 나서 나중에 선풀이 후 질문할게요. 질문이 배로 쏟아지는데요. 선풀이 후 개념. 선생님 숙제하실 때도 개념 먼저 외우고 숙제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통계 처음 한 번도 안 봤어요? 처음만 봐요. 그럼 여기 2반에 계실 게 아니라 3학년 2학기 하는 반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요. 아니에요. 3학년 2학기 이제 막 끝난 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름방학 시작할 때 3학년 2학기 반으로 안 가셨다는 건 뭐다? 3학년 2학기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념 한 적 있다. 최소 2독이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3독제다. 그지? 어딜 구라 쓰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안 배웠냐? 뭐가 억울해? 그러면 한 번 봤으니까 한 번 본 것까지만 할 수 있게 가볍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가볍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문제가 너무 적어요. 30문제밖에 안 돼요. 개념 원리 해봤자 한 10몇 문제? 한 40문제밖에 안 돼요. 잠깐만. 되잖아. 40문제만 괜찮잖아. 잠깐, 그러면, 야, 그건 하자. 이건 할 수 있어. 진짜로. 야, 진짜로. 야, 자꾸 그렇게 아르면 진짜 페이지 늘려. 아니에요. 그렇게 앓는 소리 내면은 너 진짜 병원 보내버려. 진짜 앓는 소리 내게 해버려. 진짜. 프린트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뽑아도 돼요. 자, 센 3학년 2학기 거 센 안 뽑아도 돼요. 몇 번까지 풀어오시냐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풀 수 있지 않을까? 609번부터 시작이던데? 대표값만 적어도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보내달래요. 자, 촬영 끊어주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